그런데 그대로 V레이를 뽑으려고 하니 지난 시간에도 트윈모션에서 부분적으로 새로운 재질을 입혔었잖아요. 이번에도 동일하게 새로운 재질을 입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자, 우선 그러면 재질을 입힐 건데요. 여기에서 외부 소스를 들고 와서 하는 방법을 잠깐 해볼 건데요.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14주차 교환으로 드릴 파일에 아마 이런 폴더들을 만들어 놨습니다. HDRI 이미지, V-Ray 라이팅, V-Ray, V-Ray 세팅 이렇게 있는데요. 맨 처음에 V-Ray 매터리얼은 현재 이만큼만 있는데 제가 더 많이 드리긴 할 거예요. 제가 준비해 놓은 파일이 잠시만요. 네, 다음 보이시는 것 같이 이만큼 드릴 거예요. 제가 복사에 붙여넣기 해오느라고. 그런데 여기서 우드 플랭크스라고 하는 재질을 여기 녹색 부분에다가 재질을 입혀줄 건데, 우드 플랭크스라고 하는 재질이 제가 활용하려는 재질은 여기에 없습니다. 그래서 해당 재질을 불러와서 입힌 작업을 해볼게요. 자, 우선 녹색 재질 불러올 건데, 이 상태에서 페인트 버켓을 누르시고 Alt 키를 누르시고 이 객체를 뽑아내면 여기 컬러 G07이라고 하는 위치에 해당 선택이 옮겨질 거고요. 이 상태에서 혹시 모르니까 여기 씬에서 해당 재질이 입혀진 객체를 선택하겠다 라고 하시고요. 그 다음에 재질을 불러올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시면 import asset file 이라고 되어져 있는 게 있습니다. 해당 버튼을 누르시고 여기에 보시면 V-Ray Material 파일이라고 해서 외부에서 재질을 불러올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V-Ray Material 제가 아마 여러가지 파일을 이렇게 준비를 해놨습니다. 예. 별도로 얻을 수 있는 루트들도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인터넷에서 서치하시다 보면 이렇게 구할 수가 있을 겁니다. 여기에서 제가 아까 전에 우드 플랭크스라고 하는 재질을 입힐 거고요. 이 재질을 현재 선택이 돼 있잖아요. 녹색 부분이. 여기에 Apply to Selection 이라고 하시면 해당 재질이 다음과 같이 들어가긴 할 겁니다. 네, 들어가긴 할 건데 이렇게 들어갔는데요. 이 재질 같은 경우에는 사이즈가 2m의 레졸루션을 대부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에디트 부분에 보시면 현재 254mm로 되어 있어요. 이거는 이 재질은 2m에 최적화가 되어져 있는데 현재는 25cm에 최적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를 2000으로 바꿔주시면 이렇게 재질이 똑바로 입혀져 가지고 이렇게 줄눈으로 보이는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한 1000 정도로 해볼까요? 2000. 그 다음에 여기 우드 부분을 살펴보시면 저희는 사실 다 바꾸지는 않을 건데요. 여기 더블 클릭해서 이 면 부분을 선택하시고 텍스처를 세로 방향으로 하고 싶어요. 그러면 오른쪽 버튼을 누르시고 텍스처에서 포지션 눌러주신 다음에 여기 로테이트가 있어요. 로테이트로 해당 오브제를 세워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선택을 하시면 이렇게 오브제에 우드 오브제를 세워놓고 작업을 하실 수도 있고, 혹은 이 수치로 누르는 게 아니라 수치로 눌러서 조절하는 게 아니라 이 상태에서 텍스처에 포지션을 하신 다음에 여기 부분에 스케일을 변화 이렇게 줄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Shift 키를 누르시고, 아니군요. ESC를 눌러야겠네요. 네, 다시 한번 텍스처 한 다음에 포지션 해주시고, 네, 이렇게
좌우 방향의 크기를 조율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재질을 살펴보다 보니 2000도 너무 작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미리 테스트를 해보니까 한 만 정도 해버리니까, 아이고, 만 정도 해버리니까 너무 크네요. 5000? 네, 5000, 2000, 2000, 한 3000 정도 하면 되겠네요. 3000. 이렇게 외부에서 재질을 불러오다 보면 여기에 이렇게 안 써져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다른 재질 같은 경우에 플라이우드 합판 재질이 50cm다 이렇게 다 알려주거든요. 근데 저희가 지금 우드 플랭크스 같은 경우엔 그런 정보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혼동을 할 수도 있는데, 하지만 대부분 한 2m 정도로 되어져 있습니다. 재질들이요. 자, 여기까지 되셨으면 나머지 재질들은 같은 방법으로, 자, 하나만 더 해볼까요? 여기 세로 부재에 Alt키를 누르시고 클릭하시면 이렇게 딥핑크 재질이 선택이 되고, 씬에서 딥핑크 재질을 모두 선택을 할 수가 있고, 여기에서 메탈 네, 뭐가 여기 우드 플랭크스가 제가 타이핑이 돼 있어서, 메탈 하게 되면 이렇게 메탈 재질들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메탈 페인티드가 레드인데 5cm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드래그 앤 드랍으로 갖다 놓으시고 현재 선택되어져 있는 재질에 어플라이 하면 재질이 들어가고 5cm잖아요. 그러면 이 재질 여기에서 Alt키 누르시고 클릭하셨을 때 여기 보는 요 재질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는 이 해상도를, 텍스처의 해상도를 교체하지 않게 되어 있는 경우인 것 같습니다. 현재 잠겨 있잖아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변동이 안 되네요. 하지만 보시면 이런 느낌의 메탈 재질이 나오겠다 라는 걸 알아두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이렇게 전개도를 한번 펴볼 거예요. 그런데 제가 세팅 값들을 다 준비를 해놨습니다. 사실요. 그래서 여기에 태엽 바퀴 누르시고 여기서 오픈하시고 여기 보시면 V-Ray 세팅 뭐 안에 소소히 다 세팅하게 돼 있는데 여기 하우스 로우 세팅과 하이 세팅이 있어요. 여기서 로우 세팅을 하시게 되면 그냥 평범하게 무난하게 작업하실 수가 있고, 카메라 앵글은 이렇게 잡혀 있는 카메라 앵글만 다시 좀 잡아주시면 돼요. 그래서 렌더 아웃풋에서 이거를 한 4:3 비율로 해주시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레졸루션으로 하면 됩니다. 뭐 크게 하셔도 돼요. 이걸 한 1500 정도로 탭 눌러서 해주셔도 되는데, 저는 그냥 지금 테스트로 하는 거기 때문에 640으로 해서 480 약간 작은 사이즈의 이미지로 렌더링을 돌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렌더링을 돌려도 되지만 제가 여기 부분에 HDRI 이미지를 배치해 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화면을 잠깐 돌려주시고 돔 라이트를 하신 다음에 바닥에 세팅을 해줄게요. 그러면 바닥 부분에 보시면 이렇게 돔 라이트가 있을 거고요. 여기 유즈 트랜스포메이션 체크해 주시고 스피어로 바꿔 주시고, 그리고 돔 라이트는 30으로 바꿔 주시고,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 돔 라이트의 텍스처 같은 경우에는
제가 드린 이 HDRI 이미지 한 16K 짜리로 배치를 하셔도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요, 정면을 선택하시고 해당 보이는 부분을 렌더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몇 번의 작업을 반복을 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선 렌더링을 돌려보면 제가 미리 한번 돌려놓은 건데요. 이렇게 약간 어둡게 표현이 될 겁니다. 그런데 빛의 광원을 30까지 해줬는데 어둡게 표현이 될 리는 없고요. 빛의 방향을 바꿔줘야 됩니다. 그럴 때는 여기 유즈 트랜스폼을 반드시 선택을 해주시고요. 자, 지금 이쪽 방향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 광원을 로테이트를 통해서 180도로 반대 방향으로 로테이션을 해주고요. 그 다음 다시 정면을 바라보고 네, 선택을 하신 다음에 렌더링을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빛의 방향을 반대 방향으로 돌렸을 뿐인데 이렇게 화면이 밝아졌는데 약간 끝에가 너무 이쪽 면이 너무 밝게 표현된 것 같아요. 그러면 한 20 정도로 줄여 볼게요. 그 다음에 다시 렌더링을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렌더링을 돌리실 때는 여기 주전자의 빨간색 사각형 버튼이 사라질 때까지는 기다려줘야 됩니다. 잘못하다가는 이 상태에서 계속 버튼을 누르게 되면 컴퓨터가 다운될 수도 있거든요. 그 점 유의하시면서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돌리시면 다 돌려보시면 아까 전보다 밝기 상태가 이게 색이 탄다고 그러는데 그런 현상이 좀 적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러면 지금 이 인면도를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렌더링이 되면 저장을 해주시고요. 사이드 1번으로 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같은 방식으로 이제는 옆면 부분을 설정을 하시고 한번 또 렌더링을 돌려볼 건데요. 자, 아까 전 같은 경우에 빛의 방향이 건물의 안쪽 방향으로 되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번에도 로테이션을 해서 이쪽을 이렇게 건물 렌더링 돌아가려는 방향하고 어느 정도 맞춰서 배치를 해 주시고요. 그럼 지금 빛이 이쪽 방향을 향해서 지나가고 있어요. 이 상태에서 한번 또 렌더링을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좀 전과 유사한 밝기 상태로 표현이 되어 있을 거고요. 이제 사이드 2번으로 저장하고요. 그 다음 배면 부분, 자, 화면을 좀 줄여서 동일하게 해주시고, 그 다음 빛의 방향을 또 바꿔줘야겠죠. 빛의 방향이 이쪽으로 되어 있으니까 로테이트 해서 건물 쪽 방향으로 해서 다시 배면 해주시고 배치하신 다음에 주전자, 이 화면이 면이 좀 어둡게 나오면 아마 빛의 방향을 또 반대로 돌려줘서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빛의 방향에 따라서 이 전체적인 햇빛 광원에 의한 밝기의 차이가 날 수가 있다. 그럼 지금 어둡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 빛의 방향을 이쪽으로 되어 있는데 잠시만요. 이게 빛이 두 개가 되어 있네요. 빛이 두 개가 되어 있었어요. 자, 이쪽으로 제가 하다가 컨트롤 키를 잘못 눌렀나봐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배면 해주시고 렌더링 눌러서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밝게 나와야 돼요. 다시 돌려보니 어둡게 나왔어요. 그러면 여기를 이쪽 방향으로 되어 있는 거를 이렇게 선택해서 반대 방향으로 돌려주시고 다시 배면 화면 위치해 주시고 다시 한번 렌더링.
렌더링이 잘 돌아가면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걸 보실 수가 있고, 이건 사이드 3번 해서 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포토샵으로 돌아오셔서요. 방금 전에 렌더링한 인면도를 배치를 할 건데, 전 테스트 삼아서 배치를 했는데 색감이 이렇게 안 맞았어요. 이런 현상을 없애기 위해서 자, V-Ray 자체에서 색감을 맞춰서 가져왔고요. 이제 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블 클릭해서 배치하시고, 사이드 2번도 더블 클릭해서 배치하시고, 이거는 밑에다 놔두시고, 그 다음 사이드 3번 해서 더블 클릭해서 배치하시고, 이미지의 사이즈는 약간씩 달라요. 예, 다른데, 자, 보겠습니다. 예, 자동 선택으로 선택해 놨고요. 제가 컨트롤 T 하셔가지고 참조되고 있는 이미지에 맞춰서 해주시고, 네, 여기 레이어 병합 해주셔야 되는데, 제가 방금 전에 레이어 병합, 레이어 추가하고 레이어 병합 해주시고, 그럼 요 레이어잖아요. 요 마법사 도구 인접되어 있는 거 확인하시고 선택 지워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위치에다가 배치해 주시고, 네. 그리고 이쪽 이미지 역시 똑같이 이 사이드 3번이네요. 맨 위로 가져다 놓으시고, 네. 레이어 하나 추가해 주시고 병합 해서 마법사봉으로 지워 주시고, 그 다음에 이동해 주시고 컨트롤 T 하신 다음에 Shift 키 누르시고, 네, 높이 값을 맞춰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양쪽에 높이 값이 맞춰져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렇게 대지를 맞춰줘야 돼요. 대지. 그러면 이 친구가 좌측면도 우측면도 이렇게 될 건데요. 바닥 부분에 네, 이렇게 선택해 주시고 새로운 레이어에 7 하시고 검정색으로 색칠 해주시면, 딜리트 해주시면 이제 GL 라인이 될 거예요. GL 라인이 될 건데 요 레이어가 위로 올라와서 이렇게 해당 GL 라인에 맞춰서 키보드 키로 이렇게 선택해서 배치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요 레이어는 필요 없는 거고, 요거 동일하게 배치 하는데 인접 선택 지우시고, 안 지워지니까 레이어 추가해서 레이어 병합 해주시고, 다시 한번 딜리트 한 다음에 컨트롤 D 해주시고 컨트롤 T 하신 다음에 사이즈를 줄여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를 좀 애매하네요. 이게 인면이 많은 편이 아니라서 제 생각에는 타이트하게 여기 있는 인면들을 배치를 해야겠어요. 확인해 주시고, 자, 여기에다가 인면도랑 이 정면도까지 같이 배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컨트롤 T 하신 다음에, 아니 컨트롤 T가 아니라 밑에 있는 요 바 선택해 주시고 컨트롤 T 하신 다음에 옆으로 쓱 늘려 줄게요.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도 이렇게 하신 다음에 조금 더 타이트하게 배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Shift 키 누르시고 하면은 고정된 상태로 이렇게 쓱 이동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요거로 같이 배치하셔 컨트롤 T 하셔가지고 높이를 맞춰줘야겠죠. 옆에랑 이렇게 해서 정면도와 인면도 두 장을 같이 이렇게 연달아서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아이템을 배치하는 거에 따라 여건에 따라
처리되는 거나 이미지 사이즈의 변경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영상에서는 마지막으로 여기 밑에 부분에 더 다이어그램이나 이런 걸 더 채워주시거나 이미지를 더 채워주면 아주 좋은데 현재는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렌더링 이미지를 현재 영상에서는 이만큼 채워 넣을게요. 이만큼 채워 넣을게요. 자, 여기에서는 이제 트윈모션 작업했던 거 열어주시고, 네. 구도를 새롭게 해주신 다음에 제 생각에는 여러분들이 오브제를 좀 더 추가를 해서 다른 친구 수업 시간에 한 것 이외에 다르게 표현을 하면은 아마 이게 상대적인 평가이기 때문에 성적을 매길 때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다른 오브제 더 추가해 주시고 뭐 3D 웨어하우스, 스케치업 3D 웨어하우스 같은 거 작업해서 불러올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다양하게 해주시고 만약에 난 이 현재 이 뷰로 하나를 또 잡겠다 하게 되면 이 상태에서 크리에이트 해서 요 면 기반으로 해서 내보내기 해주시고 이미지 이제 2번만 내보내기 하면 되겠죠. 스타트 엑스포트 하셔서 14주차 SKP에다가 내보내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미지를 여기다가 배치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14주차 SKP에 이미지 두 번째죠. 요거 쓱 해서 배치 해주시고, 네, 컨트롤 T 해주신 다음에 사이즈를 좀 줄여야겠죠. Shift 키 누른 상태에서 줄여야 돼요. Shift 키 누른 상태에서 일정한 비율로 줄여주시고, 그 다음에 아래와 위에 너비에 맞춰서 쓱 늘려주시고, 위에 너비는 여기까지 돼 있죠. 여기 보시면 여기까지 돼 있기 때문에 확인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똑같이 레이어 병합 해주시고, 레이어 병합을 해주시고, 자, 그 다음에 여기 이 흰색 선 바깥쪽 부분은 선택을 해서 지워주도록 하겠습니다. Shift형 하시고 밑에 있는 레이어 아래 위, 아이고 이거는 이미지군요. 네, 선택 해서 지워주시고, 가이드라인들도 가이드라인 지우기 전에 지금 이쪽 부분, 네, 여기는 이렇게 해서 이 제목을 이제 붙여줘야겠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요 제목 같은 경우에는 자 1번 돼 있고 이렇게 동그라미 돼 있네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일러스트레이터에서 불러와야 돼요. 그래서 일러스트 하나 열어주시고 여기서 작업하면 아마 제대로 안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일러스트 열어주시고 새로 만들기 하신 다음에 A4를 열어주시고요. 그 다음 뭐 이건 닫아주고 Alt키 누르시고 확대하신 다음에 우선 특정한 크기를 한번 살짝 볼게요. 몇으로 해야지 폰트의 사이즈가 맞을까. 1번인데요 1번 해버리니까 한 선택하고 18포인트 정도 하면 18포인트 정도면 딱 맞겠네요. 그러면 일러스트레이터에서 이 상태에서 1 입력을 해야 되는데
이 문자에 예, 글자가 잘 안 들어갔네요. 다시 한번 선택하면 네, 이렇게 뜰 거예요. 아마 저렇게 뜨면 1 입력하시고 폰트를 현재 명조로 되어 있는데 휴먼 요걸로 할게요. 그럼 이게 18포인트가 맞는지 T 쓱 이게 12로 됐죠. 18로 맞춰주시고 그 다음 여기 원 그릴 거예요. 원 해서 Alt키 누르고 Shift키 누르고 다시 한번 Alt키 누르고 원을 그릴 때 Shift키까지 같이 해주시고 면이 아니라 선으로 해주신 다음에 이 친구의 가운데로 딱 맞춰져 있네요. 그 다음 선의 두께를 한 2포인트로 한번 맞춰볼까요? 자 이렇게 됐다. 그러면 요거 컨트롤 C 포토샵에서 컨트롤 V 하는데 픽셀로 가져오면 네 이렇게 딱 들어올 거예요. 네, 이 사이즈로. 그래서 이렇게 포토샵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일러스트를 같이 연계해서 작업을 하시게 되면 훨씬 편할 거예요. 자 1번 주고 얘는 뭐 이거 공정 과정이죠. 공정 시공 과정이라고 할까요? 예. 구조 설계 과정 뭐 이렇게 예를 들어 그렇게 할게요. 그러면 이게 18포인트로 배치를 할 거기 때문에 이쪽 부분에서 18포인트로 돼 있고 한글로 제가 구조 설계 과정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하시고 싶은 대로 하면 돼요. 그 다음 두 번째는 한 이쯤 배치가 되겠죠. 여기에서 요거는 철골 구조 뭐 주드 부분 상세 뭐 이렇게 할게요. 해주시고 그 다음 일러스트에서 얘가 1번으로 되어 있는 거를 아이고 컨트롤 Z 아이고 다시 할게요. 컨트롤 Z 선택이 제대로 안 됐어요. 더블 클릭해서 예. 2번 해주시고 컨트롤 C 다시 포토샵에서 컨트롤 V 픽셀로 가져오시고 확인한 다음에 아이고 이미지가 선택이 됐네요. 자동 선택 꺼버리시고 맨 위에 있겠죠. 이게 아니네. 자동 선택으로 너 몇 번이니? 18번이래요. 그러면 자동 선택 꺼주시고 이 18번 선택된 상태에서 이동 해서 배치해 주시고 네, 그 다음 이쪽 부분에 Alt키 누르시고 이동 Shift키 누르시고 이거는 철근 상세 라고 해주신 다음에 동일하게 18번 Alt키 누르고 복제 하는데 그대로 하면 안되죠. 일러스트에서 더블 클릭 다시 할게요. 더블 클릭 3번 해서 해주시고 드래그 컨트롤 C 하시고 여기에 컨트롤 V 픽셀 해서 확인 배치하시고 얘는 아이고 이 밑에 있는 18번은 지워주시고 요거를 아이고 19번 요거를 가져다가 배치 예 해줘서 1, 2, 3 다음같이 배치되고 그 다음에 이거는 4번 시공 순서도가 되겠죠. 4번 컨트롤 C 컨트롤 V 픽셀 확인 해주시고 아래 위 정렬 자동으로 해줄 거예요.
그 다음 구조 설계 글자도 Alt키 눌러서 Shift키 눌러서 같은 위치로 해주신 다음에 시공 과정 철골 구조물 시공 과정 이렇게 각각 여러분들이 이 각각 그림을 파악을 하시고 생각을 하시면서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여기는 간단하게 T 해주시고 뭐 정면도 센터에 좌측 면도 여기도 센터에 우측 면도 해주시고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레이어가 아닌 부분이 꺼주시고 해서 여태까지 여러분들이 배우셨던 혹은 배우지 않았어도 활용할 수 있는 것들 그리고 여기 있는 재질이나 색깔이나 촬영하는 구도나 각도나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수업 시작할 때 말씀드렸지만 다양한 레이어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다양한 건축 패널이 있어요. 제가 방금 전에 선택했던 저게 쿠바 뭐뭐뭐였었는데 그냥 제가 여러분들 수업하면서 제가 따로 고른 게 아니라 그 즉흥적으로 골라서 한 거였거든요. 여기도 이렇게 보시면 되게 많아요. 다양한 타입들이. 그래서 다양한 타입들을 찾으셔가지고 해당 레이어 구성과 배치와 이런 거를 연습해보고 여러분들이 공학 설계 배우시고 나서 그 정보들을 담아내기 위해서 효과적으로 담아내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요. 여기 있는 것들 쭉 훑어봐서 하나 선정하셔가지고 참조해서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배웠던 리소스들을 배치하고 작업할 수 있게끔. 제일 중요한 건 오늘 한 거 그대로 하시면 안 돼요. 그대로 하는 게 아니라 새롭게 추가하시고 제가 미처 렌더링 요소들 안 돌린 거 있으면 그거 돌려가지고 남들하고 다르게 해서 재밌게 작업을 해주시면 성적 낼 때 상대적으로 잘 해서 한 학기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번 학기의 수업은 이상으로 마치겠고요. 다음 시간에 대면 수업으로 기말고사 하면서 이 사이즈는 바꾼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잘 소스 준비해 오셔서 오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소스를 준비해서 오셔야 됩니다. 그러면 14주차 수업은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